과목은 3D 게임 그래픽스 및 실습이죠. 그래서 총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에서 총 4시간, 일주일에 4시간씩 진행되게 되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화요일 날 10시부터 수업을 할 거고, 10시부터 1시간에서 1시간 반 수업을 할 거고, 금요일 날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렇게 알면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소통이란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도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어. 여러분들도 소통을 많이 할 거예요. 예전에는 참 소통이란 부분들이 쉬웠는데, 지금은 대면 수업을 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또 마스크를 끼고 소통을 할 수밖에 없어.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게 되죠. 온라인으로. 소통이란 부분들은 참 중요한 거예요. 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 본인을 또 알려주고, 본인의 정보를 알려주고, 또 다른 사람의 정보를 또 듣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하는 부분과 내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요즘 보면은 SNS, 페이스북, 유튜브, 뭐 아프리카 TV, 트위치 이런 것들로 본인의 이야기를 소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간단하게는 틱톡이지, 틱톡. 틱톡을 통해 가지고 몇 초짜리 영상을 통해서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있어요. 간단하게부터 또 다양한 이야기거리부터 해서 또 내가 재밌어하는 것들, 뭐 이거 페이스북뿐만이 아니라 또 저런 것도 있지.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맛집, 탐방, 또 먹방, 또 여행, 또 취미 이런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취미 생활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내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소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거리 노래방, 먹방, 또 게임 채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관심이 많나? 즐겨 찾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한동안 나도 거리 노래방을 많이 봤는데, 우리가 소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소통하는 방법. 지금 나는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견들을 나누고 소통을 하게 되죠.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경험들, 또 내가 공부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공부해야 되는 게 효과적인지,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통을 하게 되나? 여러분들은 앞으로 소통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도 있겠고, 세상과 게임 제작으로 소통을 하게 돼. 세상과 게임 제작으로. 여러분들이 재밌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게임 제작이죠. 게임이죠, 게임. 게임을 하는 것으로도 하는 방송을 할 수도 있고, 게임 제작가로서 소통을 할 수도 있고, 게임을 만들어서 그 만든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지금 게임 제작으로 세상과 소통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나는 게임 강의를 하고 게임 제작을 하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또 3D 캐릭터, 3D 배경, 기획, 또 제작하는 과정에 대한 조언 이런 것들로 소통을 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들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또한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꼭 게임 제작이 아니더라도 게임을 만드는 팁이라던가, 게임을 제작하는 게임 만드는 팁도 되고, 게임을 하는 팁이라던가, 또 게임에서의
하나의 어떤 그런 게임 상황들을 연출을 해서 하나의 이야기거리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게임에 관심이 많고 그걸 통해서 소통을 할 수도 있고 그 외에 또 개인적인 취미생활을 통해 가지고 소통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사람과의 소통 중에 게임 제작은 굉장히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즘 보면은 아주 핫한 그런 키워드들이 있죠. 3D 프린팅, AI, 로봇 이런 이야기들. 이제 미래 사회가 되면서 이제 3D 프린팅, AI, 로봇은 필수적으로 우리와 같이 접목이 되면서 다양한 편리성과 다양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VR, AR, MR 이런 기술들이 2016년부터 해서 지금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요즘 조금 좀 그 VR 쪽은 한 단계 한풀 꺾인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지만 아마 새로운 기기가 발전됨에 따라서 다시 한번 폭발적인 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쓰고 착용하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이제 이 VR, AR 기술이 좀 더 보편화되고 기술의 발전이 더 높아지게 되면은 아마 이걸 통해 가지고 대면할 수 있는 대면 수업이라든가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향들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기술이 발전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등산을 하고 예전에는 같이 등산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들이 지속되게 된다면 또 지구온난화라던가 여러 가지 기후 조건이라던가 거리 조건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서로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뭐 히말라야 산을 같이 트레킹한다거나 VR 안에서 또 같이 골프를 친다거나 같이 테니스를 즐긴다거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 VR과 AR, MR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접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새롭게 진행되는 그런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진행되는 그런 게임들의 세상은 바로 여러분들 시대에 진행될 수 있을 것이고 그때 큰 시장으로 성장해 나갈 수도 있어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해 볼 수가 있겠지. VR 컨텐츠를 보게 되면은 VR 게임 요즘 뭐 VR 게임들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고 아직 VR 기기가 대중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을 많이 해보진 못했지만 여러분들 학교에서 VR실에서 경험을 해본 결과 많은 부분들이 사실감 있고 실감형으로 즐길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느꼈을 거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분들 선배들도 게임들을 만들고 있어요. 이건 2018년도에 만들었던 리듬 액션 게임입니다. 비트 세이버가 나오기 조금 전에 나온 그 스틸컷만 가지고 만들기 시작한 건데 꽤 그래도 선배들이 그럴싸하게 만들었었어요. 그러면은 요게 공유를 할 때 컴퓨터 소리 공유 이렇게 해주면은 공유가 되죠. 오, 공간감이 있는데. 근데 저걸 약간 이게 기울여 놓은 건데 가져가니까.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노드가 양끝 방향에는 일자로 오게 되면 들어주신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이게 약간 옆으로 이렇게 그냥 서서도 자를 수 있게끔 해서 이거 바라보는 잘리는 느낌. 일부러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요. 안 돼.
여러분들 들려요? 실제로 오게 되면 그 알고리즘도 잘 알아요. 들리는 건 나도 안 들리지. 뭐가 빠졌나 보네. 네. 오, 좋은데. 나는 왜 안 들려? 이거 또. 그 게임 그냥 하는 것 같다. 야, 왜 이거? 피가 많이 재밌더라고. 실패를 할 경우에는 피가 빠지기 때문에. 야, 이런 거 할 때도 멋있게 하면 좋은데, 그지? 세이버 비슷하긴 하지만 여기만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럴 수 있을까? 신길 한번 일단 필살기. 트리거 2개 가지고. 좋아. 방금 딱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D를 배우게 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3D 데이터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건축 산업의 시각화를 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만들어지기 전에 모습 부분들을 미리 VR 안에서 보고 문제점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전체적인 완성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기술의 산업 접목이 될 수 있겠지. 또 자동차도 마찬가지. 나오기 전에 미리 자동차의 디자인과 사용 편의성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게임 배경을 시각화할 수 있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선배하고 같이 만들었던 내가 만든 아마 여러분들이 요런 배경을 요번 3D에서도 3D를 배우게 되면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AR 기술. AR 기술은 이와 같이 만들어지기 전의 모습 부분들을 AR 글라스를 끼게 되면은 이와 같이 현실과 접목을 시켜서 증강현실 기술이 되는 거죠.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가지고 AR 기술을 표현해 본 결과물이에요. 예전에 나도 이런 AR 기술을 통해 가지고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본 게 있어요. 프렌가라고 2018년도 4월에 출시한 여러분도 다운로드해서 플레이 해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그래픽 작업들을 내가 다 한 거죠. 또한 혼합현실 스튜디오 이와 같이 블루스크린 안에서 스튜디오를 만들게 되면은 이 뒤에 백그라운드에 게임 엔진으로 만들어진 공간으로 합성이 돼서 실제 시청자들은 이 화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요즘 TV에서 요번에 그 날씨 특히 태풍이 올 때 뒷 장면에 컴퓨터 그래픽하고 합성돼서 아나운서가 소개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기자가 날씨를 소개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사용된 기술이 바로 이렇게 언리얼 엔진 기술하고 똑같은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진 기술을 합성을 해서 만든 거죠. 블루스크린 안에서 촬영을 한 거죠. 이 기자가. 우리나라도 이제 곧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것이고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의 예능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거라는 예상도 들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멋진 그런 뒷 배경을 통해 가지고 현실감 있는 또 완전 환상적인 그런 모습들이 TV 예능 쇼와 합쳐져서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출연진들은 지금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없지만 AR 글라스를 만약에 끼거나 사용을 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화면을 같이 공유해 가면서 진행할 수 있겠죠. 여기에 3D 프린팅, 또 위치 트래킹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있게 되면은 뭔가 재밌는 결과물들까지도 앞으로는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이제 VR 테마파크, VR 테마파크 이와 같이 VR 기기를 사용하고 그 공간에서 VR 테마파크를 볼 수 있고 VR 테마파크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간단하게 VR 테마파크를 경험해 봤겠지만 이제 뭐 집에서도 VR 테마파크 그렇지. 아무래도 VR 테마파크는 대규모 인원 부분들을 다 수용하지 않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VR을 통해서 VR 영화 체험. 지금 이거는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이런 상황들에 본인이 VR 안에 들어가서 영화의 한 장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도 볼 수 있고 앞에서도 볼 수 있고 세트장이 아니라 어떤 공간에서도 볼 수 있으면서 그 상황 부분들을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영화를 독특하게 재해석하면서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로봇 입장에서 볼 수도 있겠고 또 주인공 입장에서 아니면은 악역 입장에서 또 볼 수도 있겠고 아마 그런 영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영화의 느낌을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영화들을 체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그 위기 상황이라든가 재난 상황 부분들을 영화 해운대 장면의 한 장면처럼 내가 간단하게 한번 구현해 본 건데 VR 안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강한대교 위에서 미흡한 재난 상황 부분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한 장면을 연출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화의 한 장면으로 들어가서 내가 영화를 VR 안에서 VR 영화를 체험하고 그 상황 부분들을 직접 경험해보는 그런 느낌까지 표현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런 기술들을 바로 3D와 게임 엔진하고 같이 결합시키게 되면은 우리가 표현해볼 수 있고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컨텐츠를. 진짜 뭐 100 몇 층짜리 빌딩에서 불이 난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영화에서 그런 아찔한 상황들을 경험해 보지만 내가 정말 그 110층 위에서 그 위급한 상황들을 직접 경험해 보는 느낌 이런 것들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VR 영화 체험을 통해 가지고 경험해 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VR 애니메이션 아까 마찬가지죠. VR 영화나 VR 애니메이션 마찬가지로 어떤 관점에서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애니메이션의 감동을 색다르게 느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VR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그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VR 얘기를 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TV, 애니메이션, 또 광고, 또 영화, 또 게임 모든 부분에 3D의 역할은 굉장히 커요. 특히 요즘은 여러분들 웹툰에도 관심이 많잖아요. 또 VR 웹툰, 3D 웹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작가가 될 수도 있어요.
VFX 촬영한 부분하고 3D하고 합성. 하고 촬영했던 부분하고 합쳐져서 영상을 만드는 과정을 3D 또 여러분들이 나한테 배웠던 영상 편집, 색 조정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같이 합성을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건 게임이니까 게임은 100% 3D 풀 3D야. 모든 부분들이 3D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장면은 바로 작업들은 바로 이런 작업들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렌더링으로 된 부분도 있지만 거의 게임에서 게임 플레이 영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요즘 게임 엔진 굉장히 많이 퀄리티가 높아진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거는 건축이라든가 산업시각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우고 옵션만 배우고 영상 편집만 배우고 이제 3D를 배우고 새로운 가상 공간도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가 만들기 전에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경쟁력 또 하나 갖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림의 집을 내가 디자인해보고 만들어진 모습을 기대할 수 있고 그거를 미니어처로 인식을 해가지고 출력해낼 수 있다 생각하면 강력한 경쟁력을 하나 갖춘다고 또 3D를 통해가지고 시뮬레이션 시키고 예측해본다는 것 굉장히 큰 경쟁력이 되죠. 이렇게 이것만 봐도 앞으로의 경쟁력이 하나를 배우게 되면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영상을 보고 전체적인 부분들을 3D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을 내가 좀 설명을 해주니까 어떤 것 같아? 배워보고 싶죠? 재밌어 보이죠? 아주 재밌어 보이죠? 엄청 재밌어. 엄청 재밌다. 캐릭터가 뛰어다니는 공간, 배경을 만들어낼 수 있고 내가 디자인한 거를 3D로 돌려볼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이런 헨리
헨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본인을 만들어낼 수 있어. 본인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 또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새로운 로봇을 만들어낼 수 있고 새로운 건물을 만들어낼 수 있고. 자, 그럼 수업 계획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도록 할게. 어떻게 이번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 자, 수업 계획서. 수업의 개요는 3D 소프트웨어, 3ds Max, 3D Max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법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3D Max를 이용한 모델링 표현 방법으로 3D가 제작되는 원리와 과정을 이해하고 3차원 디자인에 필요한 기초적인 이해 능력을 바탕으로 입체에 대한 조형 감각을 익히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3D Max를 제대로 배워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생각하면 되겠지. 수업 목표는 3D 그래픽 이미지가 생성되는 프로세스와 제작 방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제작 방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및 유형을 이해하는 것이야. 3D 그래픽을 만드는 모든 기술을 배우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목표로 삼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목표를 통해서 모델링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작품을 제작할 것이고 또 내가 또 지원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를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 저번 학기에도 포토샵이야 배웠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고 로고를 만들고 또 영상 편집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완성도 있는 영상물을 또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잘 만들었네 하는 그런 영상물들을 만들어냈었어. 그와 같이 한 학기를 배우게 되면은 또한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작품들을 또 3D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 개념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또한 경쟁력을 갖게 되겠죠. 그걸 위해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할 거예요. 주별 계획서에 대해서 보여줄게요. 주별 계획서는 요번 주에는 교과목의 개요 및 수업 방향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고 3D 그래픽 활용 및 응용 사례, 게임 그래픽의 이해, 3D 프로그램의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거예요. 2주차에는 3D 그래픽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해, 전체적인 그 3D 그래픽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제작하는 과정들은 어떻게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시켜 주도록 할 거예요. 3주차 때는 이제 모델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시켜 주고 이와 같이 하나하나씩 간단한 모델링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또 기초적으로 모델링을 했으면은 그거를 수정하는 명령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할 거예요. 5주차 때는 2D 도형과 편집 명령. 이게 만들어질 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2D로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고 그 도형 부분들을 수정을 해서 이런 복잡한 형태의 향수병이라든가 양주병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6주차 때는 이제 모델링 개념 다지기, 모디파이어와 폴리곤 모델링, 또 컴파운드 오브젝트 모델링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은 더 추가시키고 또 수정을 하고 컴파운드 오브젝트를 통해 가지고 잘라낼 부분들은 잘라내면서 우리가 3D 모델링의 난이도를 점차적으로 높여보도록 할 거예요. 이게 바로
처음에 만들었을 때 우리가 도형을 만들어서 표현한 간단한 모델링에서부터 난이도가 좀 있는 모델링, 그리고 요거는 난이도가 있는 모델링으로 점차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방법 부분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7주차 때는 폴리곤 모델링 기법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고, 폴리곤 모델링은 어떠한 모델링도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툴이에요. 하지만 좀 배우기가 좀 어렵죠. 그걸 통해 가지고 좀 더 난이도 있는 모델링을 할 거예요. 그래서 폴리곤 모델링을 배우게 되면은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냐면은 이와 같이 모자가 굉장히 그 카우보이 모자가 그냥 정형화되어 있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모자들을 만들어낼 때는 폴리곤 모델링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델링을 만들고 뒤에 이렇게 기존에 만들었던 부분하고 합쳐져서 렌더링을 하고 최종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낸 모습이죠. 또 폴리곤 모델링으로 만들어야지만이 이런 칼의 모양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도 만들어서 기존에 만들었던 도형을 이용해서 만들었던 것들과 합쳐서 하나의 장면을 연출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만들어내는, 요거는 2018년도에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만들었던 내가 그때 강의했던 부분들을 쭉 정리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9주차 때는 이와 같이 이제 재질들까지 주면서 좀 더 사실감 있는 표현들, 텍스처와 같이 사실감 있는 재질들을 주면서 카메라 설치도 하고, 11주차는 카메라도 설치하고, 구도와 조명들을 더 주면서 좀 전과 같이 이렇게 조명들을 주고 구도도 주고 연출을 하게 되면은 이런 재질, 기본적으로 작업할 때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단순한 재질이지만 여기에 쇠 재질이라든가 크롬 재질, 유리병 재질, 또 종이와 같은 이런 재질 부분들을 입혀주게 되면은 이렇게 사실감 있는 표현들이 가능해지게 되고, 반사값을 주게 되면은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부분들을 서로 반사해 가면서 굉장히 사실감 있는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죠. 그게 바로 머티리얼을 이해해야 되고 그 주요 재질을 표현하는 방법 부분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카메라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구도 부분들을 잡고 그 구도에 맞게끔 멋진 결과물들을 연출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또 라이팅도 있어야 돼. 라이팅. 전체적인 라이팅이 어둡게 되면은 이런 효과가 나올 수가 없겠죠.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라이팅을 표현을 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멋진 구도와 카메라와 라이팅, 극적인 내가 가장 표현하고 싶은 부분에 스포트라이트라든가 필요한 라이팅 부분들을 설치를 해서 가장 효과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 부분들이 같이 접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진행을 하고 아마 11주 이후부터는 12, 13, 14, 15주 때는 나와 같이 응용 모델링을 진행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작업 결과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여러분들도 새로운 기말 평가를 위해서 자신의 작품을 만드는 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8주 중간평가까지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과정에서 특별히 뭔가 더 추가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만든 부분들을 표현을 하는 부분들로서 평가를 할 거고, 제대로 표현했는지. 그 이후 기말평가 때는 나와 같이 만드는 부분들을 같이 만들 때 거기에 추가적으로 자신이 만들어야 될 미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를 표현해 가면서 마지막에 최종적인 결과물들을 제작하고 발표하는 게 최종 목표다 생각하시면 되겠지. 이해돼요?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다. 누가 도와줘? 내가 바로 도와줍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예요. 적극적으로. 온라인에서 모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마지막에 배울 부분은 2018년도에는 뭘 만들었을까? 요걸 만들었었어. 이앗? 왜 안 나오냐? 이앗? 요거 멋있죠? 정말 한 땀 한 땀 기와를 하나씩 올려가면서 이런 사찰을 하나 만들었었어. 여러분들 선배들도 엄청 재밌어 하더라고. 재밌어 했었나? 그 표정이 재밌어 하는 표정인가? 갑자기 지금 지금 생각하니까 분명히 재밌어 했던 것 같은데. 감감하다. 아마 분명히 느낄 때는 재밌어 했었던 것 같아. 아마. 그랬던 표정인 것 같아. 자신감은 좀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재밌을 것 같죠? 근데 똑같은 거 안 만들 거야. 분명히 좀 다른 모양으로 만들 거야. 그죠? 설레죠? 네. 나도 설레네.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상상을 하니까 벌써 설레요. 재밌을 것 같아. 이걸 만들면서 여러분들은 만드는 부분들도 같이 한번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만들고 싶은 것, 만들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선정을 해서 그거를 표현해보는 더더욱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정말 우리 VR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3D 프린팅으로 연결하게 되면은 이거를 3D 프린팅으로 출력을 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3D는 그런 장점이 있죠. 아니요. 본인들이 선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본인들이 선정하는 거예요. 내가 선정해주면 재미가 없잖아. 본인들이 선정을 해서 선정을 해줄 때 고르기가 좀 어려울 때 내가 조언을 해줄 수는 있어요. 조언을 해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거를 만들 때 가장 열정이 타오르게 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나와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내가 만들고 싶은 걸 할 때 가장 강력한 열정이 타오르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이해됐죠? 당연히 점수에 영향을 받지. 자유주제라도 여러분들 봐. 드럼통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하면은 이게 너무 속보이잖아. 아무거나 하나를 만들게 되면은 안 되겠지. 그래서 그 주제를 내가 선정을 어느 정도는 조언을 해준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당연히 그런 단순한 것들을 내가 주제로 자유주제지만 어느 정도는 주제를 선정해주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가이드라인은 있어. 가이드라인. 요걸 해라가 아니라 그런 큰 가이드라인. 그 가이드라인을 줄 거예요. 그리고 선배들의 작품도 보여줄 거예요. 선배들의 작품 중에 아주 좋은 결과가 있었던 작품들을 좀 보여줄게요. 그러면은 어떤 주제를 정해야 되는지 내가 강압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가이드라인이 그려지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적절하게 주고 방향들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다 이해됐죠? 그리고 지금 모든 수업 장면과 영상은 녹화해서 다시 보여줄 거예요. 알잖아, 여러분들. 1학기 때 해봤잖아.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들은 다시 한번 녹화된 부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코로나19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돼야 되겠지. 당연히 안정돼야 되겠지. 그때까지는 수업 시간표에 따라서 줌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수업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할 거고, 또 중간에 대면 수업이 되는 수업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거랑 또 조율을 해가면서 우리 수업들을 조율을 해가면서 진행을 하자고. 지금은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업 시간표에 따라서 줌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또 줌을 통해서 진행된 수업은 녹화를 해서 도어를 통해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이해되죠? 또 하나는 웹캠을 최대한 사용해 주시기 바랄게요. 뭐 오늘 보니까 웹캠을 별로 안 쓰네. 웹캠이 있는 사람들은 웹캠을 또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좀 해주도록 하세요. 권장사항이에요. 권장사항. 권장사항. 여기 권장사항을 써놔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된다 하는 얘기지. 없어. 가산점 같은 건 없어. 어떻게 하면 가산점을 줄까? 웹캠을 사용하는데 그 수업 분위기를 띄웠을 때 가산점을 주는 거는 인정. 트로트를 한 곡씩 부른다거나. 아무튼 그런 건 없지만 권장사항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수업 시간은 화요일 10시. 화요일 10시와 금요일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요거는 아직 이현석 교수님하고 아직 조율을 안 해서 조율이 되면은 정확하게 내가 오픈 채팅방에 알려주도록 할게요. 1, 2교시 수업이 있다고? 1, 2교시. 아무튼 9시 30분부터니까 1, 2교시. 그 이후에 일단 거기도 수업이 조금 빨리 끝날 수도 있으니까 상황을 봐서 최대한 참여해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아니면은 그 두 개를 동시에 켜놓으면서 상황들을 볼 수도 있겠지. 온라인이잖아. 현명하게 싹 보면서 잘하잖아. 여러분들 요즘은 멀티 세대 아니야? 멀티 두 개, 세 개 정도는 같이 진행할 수 있지 않아? 아무튼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좋은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중요한 거는 맥만 알면은 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실습 시간이야. 실습을 내가 이제 진행하면 그거 따라하고 만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 그거를 쭉 보면서 녹화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좀 놓치더라도 다시 녹화된 부분을 통해 가지고 보충할 수 있다 생각하면 되니까 편안하게 수업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또 성적평가에 대해서 또 얘기해 줘야 되겠지. 성적평가. 자, 성적평가는 중간평가 20, 기말평가 30, 출석 30, 과제 20. 매주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꼭 해줄 예정이에요. 과제 및 중간 기말평가 기준은 아주 좋음, 만족, 보통, 불만족인데 그 평가 기준은 아주 좋음은 수업에서 배운 부분을 충실히 이해하면서 표현 또한 그 이상으로 본인의 노력이 확연하게 표현됐을 때 아주 좋음이라는 배점을 받게 될 거예요.
이거는 과제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족은 배점은 3점. 수업에서 배운 부분을 충실히 이해하면서 표현했을 때 만족이란 점수를 줄 거예요. 보통은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표현은 하였으나 부족한 부분이 조금씩 보였을 때 보통이란 점수를 받게 될 거예요. 불만족,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표현이 부족하고 표현 부족한 표현으로 작업 결과가 허술했을 때, 부족한 표현으로 작업 결과가 허술했을 때 불만족이라는 배점을 받게 될 것이고 배점은 1점. 그래서 이런 기준 평가에 따라서 배점을 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진행해 주면 될 거예요. 과제에도 각각의 과제마다 내가 열어보면서 그런 피드백을 줄 것이고 매 과제마다 아주 좋은, 만족, 보통, 불만족이라는 평가가 나간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작업을 진행하면 될 거예요. 이해됐죠? 뭔가 좀 체계적인 것 같지 않아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작정 그냥 아무 것만 올려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노력한 것에 따라서 그 이상으로 좋은 결과가 됐을 때는 왜 내가 그런 점수를 받았는지, 왜 불만족이었을 때는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들을, 평가 기준점들을 이렇게 둔 이유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 열심히 노력한 학생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할 거예요. 열심히 노력한 학생. 그게 바로 이런 기준점을 만들어낸 이유예요. 자, 그 다음에는 출석 평가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출결 평가는 출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온라인에 참여하지 않으면 결석으로 처리할 예정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은 미리 알려주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을 배려해 줄 거예요. 하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무작정 빠진 거는 결석 처리할 거고 그에 따라서 출결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요번부터는 온라인으로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고 참여를 해야지만이 이 온라인 수업의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수가 있어요. 온라인 수업과 이렇게 대면 수업과 같은 이런 온라인 원격 수업을 동시에 진행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런 녹화를 통해 가지고 보는 부분에서의 문제점들, 또 아쉬운 부분들을 또 거기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여러분들이 배우지 못했던 부분들, 또 질문해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질문을 하고 평가를 받고 그렇게 되는 두 가지 패턴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온라인 수업에 참여해 줘야 되고 참여해 주기를 바랄게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질문도 많이 하고 또 수업을 통해 가지고 온라인 수업에서의 이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은 부분들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게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넘길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진행해서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놓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빨리 간다는 얘기는 분명히 놓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한번 쭉 듣게 되면은 스쳐 지나가더라도 다시 한번 온라인 수업을 통해 가지고 보게 되면은 더 효과적으로 그때 느낌을
다시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상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 온라인 수업을 우리가 그 녹화된 부분들을 내가 올려줄 때는 어느 정도는 좀 편집을 해서 올려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모든 부분들을 생생하게 전달했을 때 여러분들이 더 효과적인 수업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랄게요. 자, 이해됐죠? 오케이. 자, 한 학기 동안 배우고 싶은 것 그리고 수업에서 바라는 점을 줌 개인 쪽지로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보내주도록 해요. 내가 좀 미리 좀 적어놓으라고 했었지. 자, 새로운 경쟁력을 얻을 수 있는 한 학기가 되도록 여러분들 노력해 줘야 돼요. 나도 분명히 노력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분명히 노력해요. 서로 간에 노력했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한 학기 동안 잘 해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모두 파이팅 하죠. 알겠죠? 각자 나한테 쪽지로 한 학기 동안 배우고 싶은 것, 수업에서 바라는 점 개인 쪽지로 쭉 보내주세요. 이게 기록을 하게 되면은 이 채팅창도 다 기록이 돼. 참 좋더라고요. 디지털 시대에 맞게끔 진행하도록 하죠.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9월 1일 첫 시간이었죠. 첫 시간. 첫 시간. 어제는 이제 저녁에 새벽에 좀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요번 주에는 태풍이 또 오네. 태풍이 오기 때문에 또 한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렇지. 아무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힘들더라도 내가 여러분들 그 수업에서 과제로 진행됐던 부분들을 피드백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꼭 노력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너무 그게 오래 걸리면은 그 또한 또 진행 상황에서 조금 좀 지루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주에 무작위로 이렇게 좀 몇 명씩 무작위로 몇 명씩 피드백을 좀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효과적일 거예요. 왜냐면은 전체를 다 피드백을 주게 되면은 그 시간만도 굉장할 거라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런 더 세밀하게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는 그 시간에 그 주에 몇 명씩 무작위로 좀 선택을 해서 피드백을 주도록 할게요. 그래요. 여기 그 그룹 채팅창에다가 여러분 쪽지가 아니라 그룹 채팅창에다가 비공개로 나한테 개인적으로 쪽지를 보내주시면 돼요. 채팅을 보내주시면 돼요. 그렇지. 아무튼 요즘 사회 거리두기 2.5단계,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3단계, 또 부산 같은 경우에도 2단계 이상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렇듯 여러분들도 좀 힘들겠지만 최대한 거리두기를 실천해가면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도 조심할 거지만 여러분들도 조심해 가면서
한 학기를 또 현명하게, 한 학기를 또 슬기롭게 잘 보낼 수 있도록 하죠. 그치.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주고 있는. 음, 그렇지. 이게 화면에서 이 플레이 되는 게 본인 컴퓨터에서 플레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전송이 되면서 플레이 되는 거기 때문에 화면이 좀 사양이 좀 저게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렉이 걸려서 화면이 끊기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해해 주고 이 녹화된 부분들, 지금 녹화된 부분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볼 때는 아주 문제없이 잘 표현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쭉 전해줘서 그 부분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예상을 하면서 뭐 많은 부분들을 많은 날들을 또 기간을 강의하고 있었지만 또 이런 새로운 시기에 또 코로나라는 새로운 상황들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또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수업을 또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옆에 있는 부분하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내가 모니터를 통해서 한 단계 거쳐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대면을 하는 거는 새로운 경험일 수 있겠지만 또 그 전달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나도 체크해 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 예를 들어서 대면을 할 때는 여러분들의 눈빛과 또 그런 감정적인 표현 부분들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감을 잡아가면서 또 수업을 진행하는 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한 단계 떨어져서 모니터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세밀하고 미세한 감정적인 부분들, 감성적인 부분들을 잡아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꾸 여러분들이 그 수업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있지 않도록 그런 세밀한 부분들까지 챙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참 쉽진 않겠지.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피드백이 좀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야기를 자꾸 해주시면은 나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가면서 수업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아무튼 좋은 방송이 또 좋은 수업이 되려면은 그런 피드백이 많아요. 그렇지. 아무튼 이 수업은 다시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시금 또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걸 잘 알고 놓치는 부분들 다시 한번 영상을 보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다들
나한테 바라는 점하고 배우고 싶은 점 보냈어요? 보냈나? 다 대부분 보낸 것 같은데. 자, 혹시 오늘 영상 소리가 너무 커서 그럴 수도 있겠군. 그게 어떻게 되는지 나도 이제 그 영상하고 또 마이크하고 같이 겹쳐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게 묻혀버릴 수도 있겠군. 그 영상을 틀 때는 좀 소리를 좀 낮춰서 틀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런 미세한 부분들도 얘기해주면 좋지. 단축키 같은 것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단축키는 그렇지. 단축키 많이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알려주도록 할게요. 당연히 알려주지. 당연히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그 유튜브를 보면은 유튜브에서 진행할 때 자막을 켜놓게 되면은 효과적으로 그런 단축키 같은 거 얘기할 때 잘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그 바라는 점하고 배우고 싶은 것 아직 적지 못한 사람은 적어놨다가 이번 주 금요일 수업 시간에 다시 보내주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우리 금요일 날 수업은 다시 한번 공지하겠지만 일단은 9시 30분으로 생각해 주도록 하세요. 9시 30분. 조금 이르긴 하지만 다시 한번 공지를 할게요. 일단 9시 30분으로 알도록 하세요. 알고 계시도록. 자, 우리 금요일 날도 온라인 수업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거죠? 그래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너무 즐거웠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래도 계속적으로 우리 대화를 해가면서 뭔가 새로운 경쟁력을 찾는 즐거움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이번 금요일날 다시 만나도록 해요. 자, 난 또한 더 재밌는 또 알찬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나 또한 노력할게요. 자, 모두 화이팅하고 이번 주 금요일날 태풍이 싹 잘 지나가야 될 텐데 그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금요일날 봐요. 수고들 했어요. 고생했어요.